취업 성공. 근데 문제는 마케팅을 1도 몰랐다는 것. 음, 음, 음. 너가 지원했던 정확한 포지션명이 뭐야? 내가 지원했던 거는 퍼포먼스 마케팅이었어. 근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마케팅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났고 나는 우리 그 기존 멤버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사수가 2명이었어. 근데 그분들도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마케팅을 어, 공부한 사람이 마케팅 팀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이사님이 이제 마케팅 총괄 하셨고 그 아래 이제 옛날에 해주시던 대리님이 있었어. 이제 그렇게 셋이 이렇게 됐는데 마케팅을 난 배우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입사하기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일부러 길게 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2주 응, 동안 뭘 했냐면 그 먼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 날 이사님한테 저한테 추천해 주실 책이 있냐고를 여쭤봤어. 그랬더니 응. 이제 뭐 림분석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시는 거야. 되게 어려운 책인데 한번 읽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림분석도 읽고 마케팅 관련된 서적을 2주 동안 그냥 계속 쭉쭉 읽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라도 이제 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읽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 마케팅 무료 세미나 그런 데를 막 다 찾아갔어. 근데 그때 마침 음, 평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당시에 그거 음. 가고 계속 책을 읽고 이제 그 후로 이제 2주 후에 입사를 했어. 근데 입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나까지 그러니까 마케팅 팀원이 3명이었고 총 인원이 16명대였는데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말은 하지만 컨텐츠를 기획도 해야 됐고 제작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널도 관리를 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그래서 되게 이제 멘탈이 이제 나갔지. 근데 포토샵도 못 하는데 뭘 했냐면 일단은 그냥 무조건 잠깐만, 그날 여기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컨텐츠 기획과, 그리고 컨텐츠 제작, 그리고 음,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 있잖아. 그거의 음.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서비스마다 다르긴 한데 스푼 같은 경우는 보통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광고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운로드를 받으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이미 설치를 한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지금 앱을 키라는 그런 광고를 보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맡았던 업무는 그런 광고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광고를 기획하고 직접 만들어서 그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런 광고 채널에 업로드를 해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 하는 모든 총 업무가 나의 업무였어. 그건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건데. 보통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가 더 크거나 규모가 더 크면은 컨텐츠 마케터가 따로 있어서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 퍼포먼스는 보통 그냥 채널을 보고 채널 분석하는 것까지가 퍼포먼스 마케팅이야.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음. 우리가 인원이 작다 보니까 이제 다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컨텐츠에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포토샵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지? 진짜 많이 혼났어 이사님한테. 이거 지금 뭐로 만든 거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근데 포토샵도 못해, 프리미어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툴을 만질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질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입사 이래로 그냥 진짜 흡수를 한다 생각하고 책이든 영상이든 그거를 다 계속 이제 보고 연습을 하고 거의 맨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그냥 미친 듯이 나는 빨리 배워야 된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보여줄 게 없거나 뭐 그게 아니면은 수습기간에서 끝날 거 아니야. 그건 싫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책이랑 책을 다 읽고 영상이랑 영상을 다 봤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포토샵을 그때부터 처음 배웠고 프리미어를 처음 배웠고 이제 광고 툴 같은 거는 이제 사수가 그때 있었어. 그래서 나 위에 있는 분한테 이제 어떻게 만지는지 배웠고 예산을 어떻게 이제 쓰는지 그런 거 이제 배웠지. 그렇게 거의 맨날 야근과 주말에도 회사 나갔던 것 같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쉽고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게 광고가 뭐 응,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광고네 이러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응, 들어가는 작업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응, 응, 광고 기획이라 하면 응,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회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회사에 응, 그걸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신규 응, 유입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우리 앱을 더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응, 그런 목적으로 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앱을 다운받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응, 이제 이 메시지를 비디오로 보여주든 아니면은 뭐 이미지로 보여주든 어떤 응, 포맷으로 어떤 비주얼을 보여줄 것인가를 쭉 생각하는 게 이제 컨텐츠 기획과 제작이면 이 응. 적합한 비디오와 이미지들을 뭐 페이스북에서 광고로 태울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태울 것인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태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부분인 거잖아. 응, 응, 응. 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원래는 다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써니는 그걸 다 했어야 했었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까지 네가 했어야 되는 거야. 메시지 결정까지. 그리고 미적 감각도 별로였어. 난 지금도 진짜 똥손이야. 그러니까 난 손으로 하는 모든 걸 잘 못해. 미적 감각도 없고. 그래서 컨텐츠를 내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될 때, 뭐, 포토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뭘 컨텐츠를 만들어야 이걸 광고까지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 생각을 했는,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문구로 승부를 보자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컨텐츠가 그 전에는 뭐 유머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나는 이제 감성적인 문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료 이미지를 하나를 받아다가 내가 카피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야. 나의 단점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카피들을 쓰니까 내가 꼭 그렇게 미적 감각이 없어도 컨텐츠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를 커버하게 됐지, 그런 식으로. 음. 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 마케팅 하는데 참 미적 감각이 없는 것은 진짜 슬픈 일인데 나도 별로 없거든. 내 썸네일 보면 알겠지만 모두도 알겠지만 그래서 너는 그런 텍스트형 광고, 그리고 음, 카피에 집중을 하기로 하고, 그게 잘 되기 음. 시작했어? 그게 반응이 되게 엄청 났었어, 처음에.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타겟했던 그런 모수가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밤잠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사고에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우리 유저들이 보통 이런 시간에 많이 이제 듣는다는 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밤 관련된 걸 하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곳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입이 엄청 많이 되고, 이제, 어, 효과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음, 정량적인 거,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다 정성적인 거, 되게 감수성 있는 텍스트까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되게 잘 이끌어낸 거구나. 음, 음, 음. 한국에서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마케터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다가, 회사는 좋았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탄 거에 대한 후회를 하진 않았어.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힘들 때도 많았고,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런 와중에 한참 흔들렸어. 뭔가 다시 해외에 가서 나답게 살까? 어쩌면 이게 지금 나의 본 모습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였는데 음, 일이 재미가 없진 않았기 때문에 일을 또 손에서 놓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지사가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 있었거든. 그 당시에 열렸을 때여가지고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지. 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뭘로 갔어? 처음에는 사실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제 좀 그러니까 부스트 해주는 역할로 가는 거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현지 리더가 좀 비는 상황이어가지고 팀 리드로 아예 가게 된 거야. 나의 업무 롤이. 그래서 그때는 참 그러니까 내가 한 9개월 정도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마케팅은 거의 손을 못 댔고 오히려 HR이랑 뭐 GA랑 파이낸스랑 그걸 다 정말 거기야말로 정말 초기 스타트업처럼 많은 걸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난생 처음 한국 법도 모르는데 인도네시아 노무법을 배워야 됐고 그리고 뭐 인력 채용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완전 커리어로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 이게 전편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전편에 재승이가 스타트업에 가는 장점 중에 하나로, 음, 커리어 트랜지션이 용이하다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 만약에 내가 다른 음, 업무를 음, 해보고 싶을 때, 스타트업에 음, 가면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끌려가서 되게 내가 다양한 일을 할 음, 수 있게 된다. 내가 손만 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는 손을 들지도 음, 않았는데, 일종의 컨트리 매니저 역할을 했던 거구나. 근데 나는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해외에서 계속 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음, 게 두렵지가 않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 좀 힘들긴 해도, 아,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꼈어. 음. 그래서 거기서 한 얼마 정도 있었어? 인도네시아에서? 9개월? 9개월 정도 있었고, 사실은 더 일찍 가. 한 6개월만 원래 갔다를 했거든? 근데 좀 정리를 어. 하고 인도네시아를 좀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나는 맥스 사실 2년을 생각했는데 안정화가 좀 빨리 된 거야. 더 좀 잘 음, 돼 가는 거야. 생각보다 빨리. 그래서 아 9개월 만에 내가 필요 없어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되게 롱디를 많이 하면서 이번엔 사람을 선택하겠다 하고 응원을 해주셨고 그래 그러면은 그래 가라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고 그 후에 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온 후에 그러니까 한 한 달 정도만 근무를 이제 마치고 퇴사를 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중간에 먼저 회사 측에서 덴마크에서 재택 근무를 할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 그리고 나는 어쨌든 일을 관두고 싶어서였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좋다고 예스를 한 상태였는데 아, 파란만장했다. 어,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를 꼭 말하고 싶어. 알았어. 일단은 8가지 키포인트가 있어. 일단은 어, 응, 커리어도 인생도 응, 그러니까 그 누가 아무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걸 좀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되게 빨리 깨달았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었어. 그러니까 내 부모도 친구도 뭐, 그러니까 아무튼 가족도 남자친구도 내 인생 살아줄 수 없다라는 걸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남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한테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키포인트가 나는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신입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밖에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력만 뽑는다고 억울하다고 해도 그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란 걸 나도 이제는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입이라면 그런 걸 인정하고 더 나만의 경험,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만 경력이라면 더 실력을 키우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하고 있는 경력을 되게 열심히 잘 가꿔야 되는 게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려고 나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나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멘탈 쿠쿠다스야. 그래가지고 되게 잘 부셔지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최근에 알았어.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알아. 내가 얼마나 예민하고 잘 무너지고 잘 되게 징징거리는지 아는데 중요한 건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탄력성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예민하고 쓰러져도 얼마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 응, 어, 일을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게 만약에 좀 더 큰 기업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으로 내가 일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면 좋은 것 같고 스타트업이라면은 뭐 기사 찾아봐도 되고 그 대표가 어떤 마인드인지 할 것인가를 먼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그 회사를 만든 대표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일할 사람들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건 나는 선택인 것 같아. 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크게 봤어.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건 서비스거든. 그러니까 난 맨 처음에 사람만 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너무 가득 찼고,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까지 생각을 한다면 안 뽑을 이유가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맞아. 그리고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이 경력이든 신입이든 안 뽑을 이유가 없다고 봐, 나는. 어. 근데 보통 사람이 지원할 때 그냥 진짜 막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디라도 되라는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확실한 것 같아. 기브 앤 테이크를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이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면 그게 최고인 것 같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학력이나 뭐 백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걸 사람들이 되게 모르고 살아가잖아. 그냥 다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난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가 뭐 IT에서 일하지 않아도 괜찮고 난 다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한 길? 그러니까 난 내가 다시 주방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다들 나 포함해서 나도 되게 남 눈치를 좀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예전에도 그렇고. 근데 점점 느끼는 건 내가 행복한 길을 찾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가 행복한 걸 선택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나를 알아야 돼. 음. 그래서 내가 오늘, 아무튼 이거를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 포인트가 남았는데, 마지막 포인트는 내가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면 100번은 쓰러져도 한 번은 하늘이 돕더라고. 그러니까 불쌍해서라도 도와줘. 그러니까 진짜 실패를 많이 하면 한 번쯤은 그래도 뭔가 기회가 오거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고. 나도 예를 들어서 언니가 라방 하자고 할 때 되게 좀 나 낯지게 많이 가려서 되게 지금도 막 떨리고 무섭고 아 내가 감히 막 그 전에 나왔던 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내가 막 이런 거 해도 돼? 이랬는데 근데 내가 안 하는 게 더 손해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해보지 뭐. 그래서 일단은 해보지 뭐라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응.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응. 계속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은 자꾸 쓰러지면 일어나는 법을 배워. 왜냐면 자꾸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법이 되게 자연스러워져.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빨리. 음. 응. 내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요새 되게 유행하는 거, 라이프 핵, 이라고 하잖아. 응, 그, 응, 인- 응, 응, 응. 그래서 막 팁을 공유하고, 꿀팁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응, 응, 잘 응.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팁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응. 오히려, 어, 오히려 수단에 되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남들보다 더 응, 현명하게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응, 응. 그래서 겁나서 시작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에, 그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경우가 많은데, 실패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지? 실패해야 나 스스로에 응, 대해서도 응, 더 응.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삶의 정석은 왠지 그냥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상술 없이 그냥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다들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에 맞는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냥 내가 행복한 거를 나도 되게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은 넓어. 여기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 넓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한국에만 목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어떤 질문 중에 어떤 분이 뭐 인도 컨텐츠 말씀하신 게 내가 기억이 나긴 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왜 인도 관련된 회사를 안 가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근데 그거와 아마 답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내가 한국을 선택을 해서 왔던 거는 내 스스로 실패자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인지를 했고 그걸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었어. 근데 내가 나는 그래 뭐 한국이 나를 안 받아주고 나는 이 사회에 안 맞으니까
그저 피해만 다녔더라면 한 번쯤은 나도 정면 돌파를 해본 거지. 나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너가 덴마크에서 왜 행복했는지 말해주기로 했잖아. 응. 왜였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실 것 같. 두 가지 다 그러긴 한데 한 가지는 되게 누구나 아시는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나라 자체 복지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걔네들은 불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행해도 정말 기본적인 걸로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되게 행복한 나라였던 걸 난 많이 느껴. 두 번째로는 어 그건데 두 번째는 일단 그냥 짧게 말할게요. 두 번째는 내면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정말 내면에서 오는 거라는 걸 너무 깨닫고 그 후로 행복을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사소하고 작은 것들, 자기 내면에서 오는 기쁨을 되게 즐길 줄을 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구나라는 걸 내가 1년 3개월을 살면서 깨달았어. 행복함이 내면에서 온다는 말이 그래. 우리 모두 그렇게 응. 말하지만 그걸 좀 더 elaborate 해봐.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남 눈치를 좀 덜 보는 거? 난 그게 정말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기대한 만큼의 대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다들 하지만 그게 그게 팩트야.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거. 아무리 나도 행복을 찾아 떠나고 다른 나라들을 뭐 가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행복은 나한테서 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고 덴마크 사람들은 뭐 복지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많이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교육만 음. 봐도 덴마크 사람들은 한국처럼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기도 하고 물론 그건 타 유럽 국가 많긴 하겠지만 내가 갔던 덴마크는 그런 나라였어. 언제 행복했어, 덴마크에서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옳고 그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들이 뭔가 한국에서는 틀리고 맞고를 되게 많이 따졌던 것 같아.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뭐 이건 잘한 거고 못한 거 그런 게 없었어. 그냥 그게 나야. 그 선택이 나고 그게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정말 나를 좀 행복하게 하는 기였던 것 같아. 너무 어렵나 아직도? 나의 모든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과 그런 것들이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럴 수 있는 사회라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행복한 나라였던 것 같아. 내가 살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내가 주방에서 일하던 내가 뭘 하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나의 가치를 그런 걸로 평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 그거 자체가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웠던 것 같기도 해. 그럼 질문으로 가보자. 작은 회사에서 사람이 정말 전부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지원 단계에서 아무리 리서치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랑 일하게 될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동료들과 관련한 리서치를 하셨나요? 동료들을 다 알 수는 없었고,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회사명을 쳤을 때 대략적인 정보가 난 나왔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쿤이라는 데 가고 싶었던 그게 있었고, 쳤는데 그 우리 C레벨 관련한 것들만 나와 있었단 말이야. 물론 모든 동료를 알 수는 없었어. 그래서 C레벨들 뭐 사진이라든지 어떠한 피버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를 이제 기사를 다 나는 이제 찾아서 봤던 케이스란 말이야. 뭐 링크드인도 되게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예요. 좋은 사람들을 근데 스토킹할 수 있는 좋은 한국에서 링크드인 쓴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진 않은 느낌이어서 음, 페이스북도. 아 그리고 맞아. 요즘에 스타트업이나 그러고 임원쯤 되면은 소셜 네트워크를 되게 잘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내 자신을 파는 게 가장 잘 팔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라서,
특히 C레벨은 당연히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 활발할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링크드인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같은 거를 꼭 찾아보시면은 사실 되게 생각보다 의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푼 라디오 면접에서 회사 나 기브앤테이크를 적으셨던 게 어떤 거였나요? 네, 오래돼가지고 다는 기억은 안 나는데 포인트가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 갈 당시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뭐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를 간다를.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물론 나는 그 현지어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영어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했고, 이제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을 하면 타 국가도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짐작했을 때 혹시 언젠가는 인도도 열지 않을까? 아니면 덴마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무기로 삼아서 저는 이런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알고 이런 언어도 알고 어떻게 그런 외국인이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아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라는 포인트를 적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밖에 지금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과 매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다. 음.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회 초년생을 뽑을 때 중요한 건 음, 이 음, 컨텐츠보다도 그 이니시에이티브거든요. 써니가 이렇게, 회사 가기 전에 나와 이런 기브앤테이크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그래서 만들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스푼 라디오에서 보고, 정말 써니의 이걸 보고, 야, 얘는 정말 글로벌 인재구나. 여기서도 살아봤고 저렇게 살아봤고, 그거에 설득돼서 써니를 뽑은 게 아니고, 얘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준비해 올 수 있는 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서 오히려 거기에 호감이 훨씬 더 많이 갔을 확률이 높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할 때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나를 정말 뽑아야 될 만한 그 최선의 답을 그러니까 최고의 답을 내놓겠다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써니가 어떻게 거기에 기브앤테이크를 썼는 게 질문 주신 분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모든 음, 그 음, 답은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음, 이런 방식으로 어필했다는 거를 아셨으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건 그러면은 나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돌아보시는 게 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음.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그러니까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게 처음이어서 말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말도 되게 막 못하거든요. 좀 떨려가지고. 그래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대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펙이 없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뜻을 먼저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뜻이 있으면 길이 생겨요. 재승이가 저때 말했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말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면, 거기에 대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